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인 ASMR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밤, 무서운 이야기 들려줄까? 세 번째 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제목, 처음 보는 아줌마의 호의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 이렇게 용기 내서 제보합니다. 납치당할 뻔했던 제 어릴 적 일을요. 당시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또 전학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에서 학교 가는 길만 겨우 알고 있을 때였죠. 집과 학교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때 살던 아파트는 조금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로 가려면 큰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등굣길이었어요. 아파트 출입구 쪽 코너를 돌아 내리막길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계신 어느 젊은 아줌마 한 분이 제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밑에 크고 무서운 개가 있다며 제게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땡땡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하자 아줌마가 뒤에 있던 검은 차를 가리키며 저 차로 학교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까지는 5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때는 제가 어려서인지 아줌마 옆에 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아줌마를 따라 차로 다가갔습니다. 차에 도착하자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아줌마는 차 뒷문을 열어주며 제게 먼저 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차에 올라타려고 했죠.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차를 타면 왠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기분이 들면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던 엄마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곧장 아줌마에게 괜찮다고 큰 개가 있어도 그냥 가겠다고 말하고 내리막길을 빠르게 뛰어내려갔습니다. 내리막길을 다 내려와 보니 아줌마가 말했던 큰 개는 없었어요. 저는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고 그 일은 어느 착한 아줌마의 호의라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흘러 그때의 일을 회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줌마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아이, 엄마가 아니라 모르는 아줌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무척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표정 또한 매우 우울해 보였죠. 또 보통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를 먼저 차에 태우지 않나요? 하지만 그 아줌마는 같이 있던 아이는 뒷전이었고 저를 우선 급하게 태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리막길 밑에 큰 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아래에서 올라왔다는 뜻인데 굳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올라와서 차에 타야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도움을 구하진 못했을까요? 만약 원래 아래쪽에 사는 사람이면 차를 왜 이쪽에 주차해 놨는지도 의문입니다. 아줌마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아이는 정말 아줌마의 아들이었을까요? 무서운 귀신 이야기는 아니지만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저의 소름 돋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목, 명동 호텔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 이 일은 제가 명동에 있는 모 호텔에서 겪은 일입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이었어요. 왜 SNS나 동영상 사이트를 보면 실제 귀신 영상이라며 막 인형이나 물건이 움직이고 불이 저절로 깜빡거리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조작이네 하고 비웃었는데 이젠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저랑 제 남자친구의 형과 그의 여자친구 이렇게 넷이 한국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도착해서 명동에 있는 땡땡 호텔로 가 체크인부터 했어요. 그날은 명동만 둘러보고 호텔에 일찍 들어와 씻고 잠들었죠. 그런데 제가 불면증이 좀 있는 데다 낯선 환경에서 자려니까 얼마 못 자고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다시 자려니 잠도 안 오고 해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지난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참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현관 센서 등이 저절로 켜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란 마음에 혹시 낯선 사람이라도 들어왔나 싶어 현관 쪽을 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센서가 고장났나 보다 하고 드라마를 마저 보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센서 등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한 번 켜진 센서 등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1분 정도 후에 꺼지잖아요. 그 센서 등은 밑에 누가 서 있기라도 한 듯이 계속 불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제야 센서 등이 꺼지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또 센서 등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여기 호텔은 로비에서 일하는 사람도 센서 등도 엉망이네. 그때 로비 직원분이 엄청 불친절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다행히 첫날을 제외하고는 환경에 적응했는지 여행 마지막 날까지 중간에 깨는 일 없이 잘 잤어요. 그러던 여행 마지막 날 밤, 어느새 끝나버린 여행이 아쉬워서 남자친구와 새벽 3시까지 야식을 먹으면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야식을 다 먹고 나서 자려고 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 또 센서 등이 혼자 켜지는 겁니다. 저는 그 센서 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많이 놀랐는지 저거 왜 저러냐면서 그쪽을 계속 보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망가진 것 같다는 말만 하고 별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제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현관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어제 그 센서 등이 저절로 켜지면서 젖은 발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때 같이 있던 남자친구 형의 여자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자신도 그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귀신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귀신은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땅만 쳐다보고는 계속 엄마 아빠 와주세요 라고 중얼거렸대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현관 쪽에서 보였는데 그때마다 센서 등이 저절로 켜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 밤에는 남자친구의 형과 여자친구가 있는 침대까지 걸어오더니 침대에 앉아서 엄마, 아빠 와주세요 라고 말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형의 여자친구가 여자아이가 앉았던 곳을 확인했는데 침대에 정말 누가 앉았던 자국이 남아있었대요. 그리고 더 소름 돋았던 사실은 저희 넷이 겪은 일이 모두 새벽 3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젖은 발로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엄마와 아빠를 계속 찾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 저희 넷이 지냈던 방 번호가 1916호 그리고 1917번이었는데 혹시 그 객실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기이한 일은 처음 겪어봐서 이렇게 제보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위에 눌리게 되면 절대 눈을 뜨지 마세요. 저는 평소 가위에 잘 눌리는 편입니다. 가위에 눌렸던 경험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와 언니는 방을 따로 쓰지 않고 한 방에서 같이 잡니다. 원래 언니와 잘 때 바닥에 이불을 깔고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놓고 잤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새벽 늦게까지 휴대폰을 만지는 탓에 잠자리가 예민한 저는 언니와 반대 방향으로 자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발 쪽에 제 머리를 두고 누웠죠. 그날도 그 자세로 자고 있었는데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위에 눌리면 절대로 눈을 뜨지 말라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가위에 자주 눌리다 보니 가위에 눌린 느낌이 들면 호기심에 바로 눈을 뜨곤 했어요. 하지만 늘 보이는 거라곤 방 천장뿐이었습니다. 귀신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은 자고 있는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저희 언니더라고요. 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으니 누운 채로 가만히 언니를 올려다봤어요. 그러던 중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이 흰색 천으로 바뀐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왜 덮여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언니가 제 양손을 제 몸 위로 가지런히 놔두고는 흰색 천으로 제 얼굴을 지나 머리 끝까지 다 덮더라고요. 저를 천으로 덮은 언니는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니 무척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꼭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죽은 거라고 착각하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언니가 마냥 웃기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움직여지길래 언니를 놀라게 할 겸 흰색 천을 팍 차고 일어나 왜 그러냐고 울지 말라고 나 안 죽었다고 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울음을 멈추더니 제 몸을 끌어안은 채로 계속 가만히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언니? 하고 불러봤는데 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제 언니가 아닌 느낌이 들어 다시 불렀어요. 언니, 아니지? 그 말을 들은 언니가 갑자기 고개를 팍 들더니 네가 아니겠지? 하며 미친 듯이 웃는 겁니다.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흰색 천을 다시 머리끝까지 덮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제가 덮고 있던 천을 막 잡아당기면서 네가 아니잖아. 네가 아니겠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제 목까지 조르더라고요. 저는 캑캑대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가위에서 풀려 깼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바로 전에 가위 눌렸을 때처럼 언니가 저를 보면서 제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무심결에 언니를 때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냈어요. 언니는 왜 그러냐면서 억울해 하더라고요. 제가 숨을 너무 이상하게 쉬길래 자기는 깨워줬을 뿐이라면서요.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그런 기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위에 눌릴 때 절대로 눈을 뜨지 않습니다. 아니, 이젠 못 뜨겠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 전부 다 들려드렸고요. 또 무서운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